대표님들이 원하는 최적의 급여 설정법. 안녕하세요. 오프리치 김종호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표님은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십니다. 오늘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돈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면 매출 이익이 되고요. 매출 이익에서 보통 판관비라고 하는 판매 비용이나 일반 관리 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이 영업이익이야말로 회사가 본업으로 획득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무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배당 수입, 지급이자 등의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가감하면 경상이익이 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재무활동에 해당하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 경상적자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경상이익이 세무조정 등을 거쳐서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급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렇게 손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급여는 판관비, 즉 일반 관리 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법인세도 줄어들겠죠. 다음은 소득세 산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보통 세금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2배, 4, 근연기 이렇게 많이들 외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급여와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을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을 합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누진세율 적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님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급여를 적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최적의 급여는 얼마인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 부담을 적게 하면서 원하는 급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표님들이 원하는 최적의 급여 설정법.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법인의 이익은 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는 줄게 되고 소득세는 증가하게 되죠. 법인세 감소분과 소득세 증가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급여를 많이 가져가도 세금 부담액은 변동이 없어서 절세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계 금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면서 대표님들이 원하는 급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최적의 급여 설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이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에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 9.9%를 적용하면 세금은 1,980만 원이 됩니다.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봉 3,600만 원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급여로 지급하면 법인의 이익은 2억 원에서 3,600만 원을 뺀 1억 6,4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9.9%를 적용하면 법인세는 1,623만 6천 원이고 연봉 3,6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205만 1,520원이 됩니다. 이렇게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할 경우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변화는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급여가 400만 원, 연봉 4,800만 원일 때 가장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연봉 6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여 700만 원, 연봉 8,400만 원부터는 세금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통해서 아마 짐작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절세를 위한 급여 설정은 법인의 이익 규모와 급여 수준을 고려하고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계 추이를 보면서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최적의 급여 설정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실시하면은 2천만 원 이내에서는 15.4%의 저렴한 배당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혹여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해보면 절세를 위한 최적의 급여 설정 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급여 구간을 찾으시고 이를 기준으로 대표님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설정하시고 부족한 소득은 배당을 활용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적의 급여 설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고려한 급여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대표님들의 급여 설정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어프리츠에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프리츠였습니다.